네, 코스닥의 하락이 다시 커졌습니다. 2% 가깝게 내리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의 대다수 종목들이 좀 파란불이 짙게 깔려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 그리고 LNF 또 이외 2차 전지주들의 약세가 도드라지면서 지수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코스닥 시장 내에서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는 1,100여 개가 넘습니다. 이런 시장 어떻게 마감을 해야지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지 윤혜림 대표, 백대윤 FA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 시장 어렵습니다. 이번 주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에게 900선이라는 것도 맛보게 해줬고 그리고 다시 또 단숨에 급락하는 장을 이틀 연속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첫 번째 OX 삼성전자 먼저 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버티고 있는 거는 이제 전기전자, 반도체 쪽이고요. 코스피 시장 안에서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지수가 1% 넘어서는 하락이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버팀목이 현 시장에서 되어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네,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뭐 삼성전자에만 국한된 거예요? 아니면 반도체에 다 해당될 수 있는 내용입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쪽만 조금 보다 보면은 삼성전자의 비중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코스피라는 거는 이제 삼성전자의 가격에 따라서 조금 연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조금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일단 코스피 시장을 조금 보게 되면은 2,300부터 지금 2,500을 조금 두드리다가 이제 2,600을 조금 향해 가나 싶더니 다시 2,500선에서 이제 어제 오늘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 조금 먼저 보시면은 지금 1,300원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거를 형성을 하고 있고 수급도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조금 하락에서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업종이 매도세가 조금 이제 크게 나오고 있고 반면에 다른 업종이 이제 버텨주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으로 워낙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인해서 지금 지수가 조금 밀리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비중이 가장 조금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잘 버텨주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매크로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조금 잘 버텨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제 컨센서스를 실적을 발표를 하고 굉장히 실적 어닝 쇼크가 나온 반면에 바닥론 이야기가 나오면서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주가 이제 소부장 쪽으로 먼저 주가가 움직이면서 좀 견고하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수는 이제 밀린다고 하더라도 한 2,400 후반대에서 조금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장에서는 조금 건강한 조정 후에 다시 한번 이제 수급 쪽이 조금 분산이 되면서 오르는 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장을 저희가 장 마감하고서는 또 다뤄볼 텐데 지금 오후장에 특히 코스닥에서의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 낙폭도 커지고 있거든요. 건전한 조정을 원했는데 오늘은 건전한 조정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죠. 어때요? 네, 오늘 장을 보니까 이게 조정인지 아수라장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상위 종목과 하위 종목을 봤을 때 너무 뭐 섹터도 분산이 수급이 되어 있고 뭐 오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수가 안 좋을 때 올라가는 뭐 양지사 같은 품절주가 갑자기 급등을 하더니 또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지금은 좀 건강한 조정이 아닌 많이 좀 혼란스러운 시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의 요새 추이를 보면은 최근에 삼성전자를 3.5조 원 정도 순매수를 했고 또 기관은 SK하이닉스를 약 8,700억 원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 주체의 메인이 반도체이다 보니까 이제 이 구도에 변화가 생기는지 주목을 해야 하는데 또 오늘도 삼성전자 외국인이 매수하는 모습 그리고 SK하이닉스 외국인 기관 모두 매수 포지션 유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 관심이 여전히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디램 가격이 7월이 돼야지 주기적으로 바닥을 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공급 과잉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이 96%가 감소를 해서 10년 만에 가장 부진했다라는 이 부정적인 헤드라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이후에도 외국인 관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이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와 또 중국의 리오프닝이 이 아시아 지역의 투자 심리 개선을 지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모건 스탠리의 이 코리아테크 오버웨이트를 보니까 삼성전자 우 그리고 SK하이닉스, 원익 아이페이스 등 반도체 애주들이 좀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반도체 급상승 이후에 사실 이제 우리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큰 힘을 쓰지는 못하고 있으나 오늘도 이렇게 양호한 흐름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정말 2차 전지가 한동안 우리 시장을 강하게 끌었던 것처럼 이제 아직은 반도체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 같지는 않지만 빠질 때 사는 전략 유효해 보이고 이제 대표적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시면서 또 반도체 중에서는 이 HBM3 관련주 그리고 DDR5 관련주 위주로 같이 지속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선 두 분 모두 의견이 오로 일치가 됐고요. 이어서 엔터로 넘어가 볼게요. 큐브 엔터 보겠습니다. 한중 관계 급냉으로 인해서 리오프닝주들이 하락하고 있고 특히나 엔터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큐브 엔터의 경우에는 또 중국인 멤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중국문 열린다. 그래서 큐브 엔터를 보전하는 이야기까지 들은 바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소나기는 피하고 볼까요?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피하고 보자. 예전에 우리가 큐브 엔터 이야기를 좀 했었잖아요. 또 이렇게 변수가 생길 때가 엔터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큐브 엔터를 추천한 적이 있어서 네. 뭐 올해만 한 50% 정도를 상승을 해서 사실 오늘 이제 엔터주의 조정이 왔을 때 가장 크게 빠지기도 한 것 같고 또 이제 이 중국과의 이런 이슈가 있어서 또 크게 반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엔터주의 경우 또 특히 중국 공연 기대감에 상승한 점도 있기 때문에 오늘 크게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또 큐브 엔터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큐브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엔터와는 다르게 이 2020년에 VTGMP에 인수가 되면서 화장품 부문이 매출이 높기 때문에 이제 호재로 작용할 때는 더블로 작용을 하지만 또 이렇게 악재로 작용할 때는 더 크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성장성이 뛰어나지만 이 한한령의 최대의 수혜주인 만큼 당분간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제 만약에 엔터주로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좋았고 또 오늘 상대적으로 잘 버텨준 이 JYP나 YG 쪽을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큐브 엔터에 대해서는 오 의견, 그러니까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고속철 사업 최종 선정으로 인해서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오르고 있어요. 최근 현대로템의 이 상승이 좀 가파른데 질주 계속될 수 있을까요? 의견 주시죠. 네, 오 좋습니다. 오늘 이 시장에서도 참 이렇게 오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죠? 맞아요. 뉴스가 강했어요, 또. 네, 아무래도 이제 뉴스가 강하기도 하고 수급이 조금 몰릴 만한 곳을 찾다 보니까 현대로템 쪽으로 조금 몰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현대로템 하면은 이제 방산 쪽으로 좀 더 많이 알고 계시지만 이제 고속철 사업도 조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잠깐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소외가 됐었죠. 하지만 이제 굉장히 큰 호재가 나왔습니다. 이제 1조 원 정도 규모의 SRT 이제 사업에 최종 이제 선정을 되면서 상승을 했고 지난달에도 또 한 번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코레일에서 발주한 7천억 원 정도의 이제 KTX 평택하고 오송선 기간에도 이제 수주를 하면서 그때도 한번 주가가 조금 상승 흐름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KTX나 이제 SRT 같은 이제 고속 열차에 관련해서 앞으로도 호재가 꾸준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이 꾸준하게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상 이제 이 고속 열차 부분에서 현대로템이 거의 독점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속 열차가 나올 때마다 현대로템이 한번 튈 수 있다라는 거 좀 더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반면에 이제 방산 쪽으로서 아직까지도 이제 러우 전쟁이 조금 계속이 되고 있고 이제 폴란드 관련해서도 오늘 이제 국방 업체 세바스티안 회장님하고 이제 또 미팅을 또 진행을 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이제 방산 관련해서 호재 또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K방산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심 속에서 현대로템의 주가 좀 더 오를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돼서 오 의견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두 분의 의견이 오로 일치가 됐습니다. 그럼 장 마감 직전 또 어떤 종목을 우리가 매수 포인트로 봐야 될지 오늘 장에 기회가 될 만한 두 종목 보겠습니다. 키워드 보시면요. 이제는 SW 시대라는 키워드와 돌아온 동학개미라는 키워드인데 최근 동학개미 분들이 많이 산 건 2차 전지 쪽인데 이쪽을 말씀하시려는지 볼게요. 삼성증권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나왔습니다. 그냥 아예 증권사로 개미들이 몰려온다 그 뜻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 굉장히 활발했을 때는 사실 돈을 가장 많이 번 회사가 증권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 예전만큼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 다시 또 돌아오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증권주 전반적으로 거래대금 급증을 바탕으로 조용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월 기준 코스피
일평균 거래 대금이 12조 5,906억 원을 차지를 했는데 지난해 12월과 비교했을 때 이제 6조 6,458억 원보다 이 89%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거래 대금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 증권사들의 브로커리지 수입은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 전망치도 전체적으로 상향 예정인데요. 이제 삼성증권 같은 경우 1분기 연결 지배순이익이 2,479억 원으로 컨센서스 상회 추정하고 있습니다. IB보다는 브로커리지와 이 트레이딩 위주의 높은 실적 민감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금리 안정화에 따른 트레이딩 손익 확대로 큰 폭의 상승 확인이 가능한데요. 또 이제 글로벌 지수 반등으로 조기 상환이 늘어나면서 같이 긍정적인 반응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4분기에는 이 대규모 채권 평가 손실로 인해서 부진한 실적을 시현을 했지만 이제 1분기에는 이 금융채권의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 대규모 채권 평가 이익도 실현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시장 금리 하락 기대감 등으로 감안을 하면 향후 이익 증가 폭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최근 외국인 8거래일 연속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조용히 느리지만 조용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오늘도 상대적으로 잘 버티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눌림 줄 때마다 평균 단가를 조금 낮추면서 저가 매수하는 게 최적으로 보여집니다. 매수가 그래서 종가에서 33,900원까지 제시해드리고 목표 주가 38,000원 그리고 손절가 32,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증권 목표 주가는 38,000원, 손절가는 32,500원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제는 소프트웨어 시대다라고 하면서 현대 오토에버를 꼽았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안에 있는 그 소프트웨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자동차가 이제는 다 전자부품으로 조금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전자부품이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 부품으로 조금 바뀌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시대라고 조금 표현을 했고요. 이제 자동차 부품이 스마트폰처럼 조금 이제 먼 거리에서 업데이트를 받고 또 업데이트가 되는 시기가 조금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안에서 이제 좀 더 프라이빗한 공간으로서 뭐 영화를 보거나 자율주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개인적인 여가 활동을 하는 쪽으로 좀 더 진화를 하고 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은 완성체 업체 기업들이 2025년을 기점으로 이렇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한 차량으로 조금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차 그룹 내에서 자율주행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조금 담당하는 현대오토에버가 점차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현대 기아차 지금 북미에서 판매가 굉장히 호조가 이루어지고 좀 더 점유율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의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이 하이엔드 신차급으로 좀 더 확대가 되고 있고 점차 이제 낮은 급도로도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보게 되면은 현대 기아차 지금 판매 호조에 조금 힘입어서 내비게이션 탑재하고 있는 모델이 굉장히 지금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 2025년까지 북미 지역으로 블루링크 플러스를 평생 무료화하는 전략으로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유럽 시장에서 도로 안전을 위해서 지능형 안전기술 장착 전 차종을 의무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점차 확대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현대차 그룹 내에서도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북미 조지아 공장이나 화성 공장이나 그다음 싱가포르 이제 팩토리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이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매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좀 더 탄탄하게 있는 상태에서 내비게이션이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올라와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또 좋은 이슈가 HD 현대 이제에서 선박 개발에 대한 이제 자율주행을 협력을 진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수주 레저보트 시장에서도 이 자율주행이 좀 더 쓰일 것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선박이나 아니면 여러 기타 부분에서 자율주행이 좀 더 확대가 되고 있고 이 기술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이제 매수가는 종가, 목표가는 13만 8천 원, 손절가는 10만 5천 원 제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오토에버 이야기 전해드렸어요. 오늘 두 가지 종목 마감에 매수해 보겠고요. 동시효과 구간에서 안타깝게 코스닥은 2%까지 밀렸습니다.
올랐습니다. 868.01포인트, 코스피는 0.6% 하락 나타내고 있고요. 동시효과 특징주로 뭘 볼까요, 윤혜림 대표? 네, 2차 전지 관련주를 좀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테슬라 이제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 하락 이어지면서 국내 2차 전지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제 대표주들 하락 심화되는 모습 보이면서 지금 마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안 2차 전지 상승 주도하에 코스닥 지수가 강하게 올랐던 만큼 사실 조정이 와도 이 2차 전지 관련주와 함께 조정이 올 거라는 것은 미리 예견된 일이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최근 일부 증권사 담보대출 중단과 이 신용융자 대용 비율 저절 등 또 비투 우려도 있어서 반대 매매 가능성도 조금은 열어둬야 하는 상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 보유자 같은 경우는 길게 본다면 가져가면서 추가 매수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하락으로 인한 신규 매수는 잠시 멈췄다가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아직 주가가 오르지 않은 업종 및 종목을 선별하시는 게 더 도움이 돼 보입니다. 네, 2차 전지주.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백대현 대표? 네, 오늘 한국화본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오늘 8%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 오전 5시에 이제 밀양에 있는 공장에서 조금 화재가 나면서 주가가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한국화본 LNG 본행제 쪽에 조금 특화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조선주 쪽으로 조금 수급이 조금 몰리고 있고, 그다음 카타르 쪽에서도 새로운 이제 LNG 선을 발주를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 화재로서 오늘 주가가 조금 빠져서 아쉬운 모습을 조금 보여줬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선업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고 올해 매출액도 좀 더 이제 최대치로 기대해 볼 만한다라는 증권사 레포트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시장에서는 하락을 좀 건전하게 받아주는 조정이 나오길 기다렸는데 오늘 그리고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의 낙폭을 봤을 때 그리고 매도 물량들을 봤을 때는 좀 평소보다는 다르게 과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2% 가깝게 하락하고요.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